여러분, 강산구 시민연대 공동대표이며 대한민국 에너지관리 정몽석 명장입니다. 에너지 절감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 견인으로 기후위기 극복하는 주제로 제2강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약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 총 에너지의 96.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총 수출액 5,244억 불 중 32.9%인 1,725억 불을 온실가스 소비하기 위해서 수입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11년도 에너지 수입액 1,725억 불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수출액 1,520억 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입니다. 5억 1,500톤을 2009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1위이며 1990년 대비 109% 증가, 세계 평균의 3배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은 발전에서 44.3%, 산업에서 27.3%, 수성에서 16%, 가정상업의 16%.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정몽석 명장을 클릭하면은 2017년 12월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저를 대한민국 에너지관리 홍보대사로 이쪽에서 활동 후 길을 열어준다면 투자비 없이 1조 원 이상을 절감하겠다고 확신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력이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에서 문재인 정부한테 바란다 해서 7개의 항목으로 거기했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1조가 아닙니다. 저는 투자비 없이 1조를 절감한다. 시스템만 바꿔가지고 정부에서 관심 갖고 노력한다면 사용설비 쪽에 관심을 가져줬다 해서 내가 이 올린 글이 정몽석 명장 누가 유창에 클릭하고 발사를 한 사람도 없습니다. 5천만 분의 1이라도 봤는데 이번에는 5천만 분의 2라도 보고 활동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2008년 서울 코엑스에서 상장가 수료증 105매를 도배 전시 및 강연 배우입니다. 2006년에는 생활 속의 에너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고요. 2008년에는 여기 나온 것 같이 에너지 용가 절감으로 지구를 살리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1. 뜨거워지는 지구를 어떻게 살려시킬 것인가. 복지, 환경, 안전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자. 여름철 1도 올리고 겨울철 1도 내리자. 2. 불필요한 낭비는 도적보다 더 나쁘다. 도적은 불때서 탄산가스 발생 안 씁니다. 그럼 도적계를 가봤자 다른 사람이 쓰고 같이 사용해서 필요 쓸 수는 있습니다. 도적은 나쁘죠. 설계 용량을 부풀려서 1억이면 될 것을 2억으로 부풀립니다. 그러면 1억만 불필요 소비가 되고 낭비가 됩니다만 그보다 더 낭비는 뭐냐. 유지비가 2억 3억이 들어갑니다. 용량을 부풀렸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업자들고 짜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 설계시나 물고 그죠 안전율 5% 초과합니다. 못 옵니다. 이 사람들. 업자들이 설계해주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 품위상황 올려놓고 법령만 알고 현장을 모르니까. 그래서 전문가 교수들이 뺐다가 진역도 많이 가죠. 이런 것입니다. 용량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따다 놓으면은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TFT를 구성해서 10억이면은 8억만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효과는 더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분명히 바꿔야 되고. 발생설비 눈에 보이는 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눈에 안 보이니까 낭비가 돼요. 노출시켜요. 저는 많이 노출시켜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도 적게 들어가고 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발생설비 효율보다 사용설비 효율 유지가 필요하다. 발생설비는 지그들이 도니까 LED 전등도 개발했죠. 인버터도 했습니다. 절감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큰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버터도 사용 용도를 모릅니다. 음한 데다 쓰고 있어요. 효과죠. LED 전등 많은 효과를 봅니다만 그것도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20%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 천고에라도 LED 다 면적 단위로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낭비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우리 경로당에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1년에 180만 원을 줍니다. 가장 에너지가 비쌀 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쓰고도 50%가 남습니다. 저는 20%만 쓰고 80%를 남아요. 지역난방 시스템. 모든 데는 24시간을 틀어놓습니다. 지역난방. 근데 시골에 보일러는 24시간을 못 틀어놓죠. 그냥 보일러를 1년 6개달 틀어놓을 수는 없죠. 그런데 지역난방 같은 데는 1년 12달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냥 모든 것이 온도나 그런 것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노인들보다는 나도 손대지 마라 그러. 뭐 6개월 동안은 계속 난방을 사용하려는 소리예요. 필요 있으나 없으나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난방에는 열량계와 유량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2.54%가 345만 세대가 지역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량계로 요금을 받아가고 유량계로 요금을 받아가고 열량계의 계량이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계량을 어떻게 하냐? 0.01 메가칼로리 아웃입니다. 1시간에 10,000칼로리, 돈으로 따지면 1시간에 9,999원어치 쓰면 안 잡힙니다. 그러다 본 게 애출을 나오면은 잡혀요. 왜냐하면 식어가 열 전도가 됐고. 그래갖고 24시간 어떻게 또 공급을 하냐? 예기 온도에 따라서 누움의 방에 순환하는 온수 온도를 통상산업부용으로 해져 있습니다. 뭐냐? 예기 온도 마이너스 10도일 때는 60도, 영상 10도일 때는 45도로 공급. 그리고 애출할 때는 1도만 내려합니다. 한 달간 애출할 때는 3도만 내려합니다. 3도로 해서 22도 쓰면은 20도로 안 쓰는 집도 몇 달을 쓰는 거죠. 아무리 보온이 잘 됐다. 이렇게 매뉴얼이 돼 있어요. 현실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김부선 사건이 일어났죠. 요금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요금 안 나오는데. 근데 그분은 열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다 본 게 좀 뭐 난방 열사라고 하면 10kg 압력. 그건 온도가 압력과 온도는 183도입니다. 뭐 여기서 사용하는 온도는 압력을 뭐 10kg도 있고 뭐 5kg도 있고 난방은 2kg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해다 스팀 해다 증기 분배기 뭐 가정에도 증기 분배기가 있죠. 온수 분배기죠. 여기서 사용 기기면 온도 조절 TC 템퍼러처 컨트롤 온도 조절기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에서 이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기체가 방해되면 액체로 됩니다. 액체를 배출시켜주는 것이 트랩이랍니다. 응축수를 제거시키는 거.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라인 25mm입니다. 응축수 배출하는데 오리피스는 할 때 부자로 해서 쌈모로 해서 이렇게 오픈 그렇을 텐데 요것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2mm입니다. 그래서 적은 구멍을 2mm라고 합니다. 그러면 2mm도 가장 다 계속 열어진 거 아니죠? 응축수 채우면. 그런데 여기서 스트레나가 필터가 있어서 막혀보니까 마비가 되니까 어려우면은 이 바이패스를 활짝 열어버려요. 0.1%만 열어도 되죠. 25분. 근데 그냥 필터를 돌려서 그냥 모르니까 의미도 없이 열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절단, 철거하고 노출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것이 금호탈 같은 데는 1300개가 있어요. 바로 요거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만 해도 한 20%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개를 요거 하도 열어다 보니까 안에 가서 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여러 개는 하고 닫든 안 해버려요. 이런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금호타에 있을 때 한 100억 절감, 16천억입니다만은 이에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 관리 명장도 되고 현장 교수도 되고 뭐 석자 교수도 되고 오늘같이 이렇게 영상 TV에 시민연대에서 홍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데도 감사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이 알고 이것도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려는가. 그래서 그린 뉴딜에다가 투자하는 돈 1%만 투자하세요. 시스템. 전 국민들한테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 TFT 구성하고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상수도 나입니다. 보통 상수도가 5km입니다. 50m까지 올라갑니다. 정수장에 산 높이다 해갖고 그 수주를 올리죠. 그런데 가정에서 1층, 2층, 3층까지는 물탱크 없이 쓸 수 있어요. 물탱크가 없으면 또 단수가 되었을 때 문제에서 씁니다만 다이렉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식이 됐어요. 이렇게 부식이 됐어요. 그래갖고 물이 약해요. 실제로 결국 빠져버려도 하수로 빠져보니까 물이죠. 계량기 전이라. 그래서 제가 시청에다가 의뢰하니까 바로 와요. 그래갖고 다음날 9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10시간 해봤자 100만원, 1000만원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잘해야 한 1, 2, 3만원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압력이 있어도 조인을 합니다. 기술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돌아가겠어요. 여기서 메인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데는 안 바꿔요. 또 썩으라고, 돈 벌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번에도 뭐 금호에서 땅속에서 들어가고 하수로 빠져갖고 제가 하루에 300톤 절감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강물에 300톤, 3000톤이 흘러봤다 모르죠. 그런 현상이 됩니다. 이렇게 낭비들이 많죠. 그래서 물탱크도 일부러 열어놓고 물떨어질 겸 있으면 오버나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오버나이를 노출시켰습니다. 이 물은 365일 동안 노출 안 됩니다. 전기 같은 것은 여기 전등이 365일 몇 년을 안 씁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등은 아무것도 적습니다. 이렇게 이런 덕에 묻기 때문에 1000분의 1도 비중이 안 차지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임 회장이 그래서 컴퓨터 국대에서 이렇게 온다니. 그래서 이 레포트 하고 제가 여기 쌓이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하는 뒤에라. 근데 여기가 부장, 여기가 공장장, 이 결제나입니다. 그럼 여기 주관, 교대자, 사조, 상교대. 그 교대자들 사인해갖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력이 50만 킬로와트 하루에 쌓입니다. 연료가 6200 리터. 에어 컴프레셔, 공기도 엄청나게 에어 컴프레셔가 그걸로 통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프로메탈 달았습니다. 계량기를 달았어요. 스팀. 그렇고. 그래서 관리에서 30년간 관리 시스템 작성, 진감 요인 분석, 열기 온도에 따라서 그래프 길에서 얼마가 어느 공정에서 들어간다. 바로 나타나는 조치를 해봅니다. 이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했을 때 대형 건물, 기업체, 항공서, 어디, 청와대 다해서 원단위를 해서 진감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 있으면 5%가 10% 변화 있으면 조치를 시켜주죠. 공무원들, 시청, 구청, 빌딩 전부 원단위를 해요. 요즘은 빅데이터도 있고 뭐 디지털이 발생됐기 때문에 원단위 다 포함해서 국가에서 해서 딱딱 줘갖고 사장이 일일 결제를 해보면은 자동으로 관리가 됩니다. 현장. 요즘 현장에 품질만 찾고 안전만 찾다 본 게 에너지 관리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100억 쓰는 에너지에서 1억 낭비된다고 했습니다. 뭐 이 SSC 에너지 저장 탱크 배터리를 평년을 해서 연결입니다. ES 잘 된다고 선전하고 있죠. 삐끗하면 하려고 한다고 몇 메가와트 거기에 회사에 제가 에너지 관리 컨설팅을 했습니다. 먼데까지 가서 차 타고 가서 하고 거기에 3개월 전에 에너지 진단팀들을 4명이 28일을 했어요. 그분들이 인버터 써라 뭐더라 갖고 열화상 촬영기 놓고 그렇지만 저는 열화상에 촬영 진단 저는 틀에 그 사람들 틀에만 박혀 있어요. 현장을 모르니까 알미는 못 찾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5억을 절감해서 투자를 했죠. 공장장 설득하고 설득해서 지금 그분들 품질 지상 없이 기업체 사장 어렵게 사장인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신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자기 돈 나간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진단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은 치료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진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2016년에 수요가 없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없어져 보니까 그래서 업자들한테는 영업으로 뛰고 있죠. 에너지 진단. 그래서 내가 에너지 진단이 필요성 에너지 진단과 그린노드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사용입니다. 보세요. 13년 8월에 가장 더울 때입니다. 400 평균 여기 나온 것입니다. 킬로와트 요금이 10만원입니다. 저 자택은 195킬로와트 요금이 2만원입니다. 2만원에 끼해서 절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절감은 한 달 반 합니다. 그쪽과 사면 3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비가 500만원 들어간다는데 250분의 100기 에너지 냉장고 쓰고 있어요. 텔레비 키고 있습니다. 선풍기 틉니다. 근데 에어컨만 안 틀었어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작년부터 에어컨 3번 틀었습니다. 7년 만에. 그래서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보세요. 한 달 12만 2천원. 여기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같은 평수에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난방 시스템도 모니터링도 온도만 나타내고 있어요. 유량을 나타내는 압력차 이런 것들 시스템이 없고 인버터에 사서 그런지 옛날에 구형으로 내구에다 강압변 설치해 놓고 나타나다 갖고 게이지 안 보고 어디 땅속에 다 네. 네. 지금 에너지 인류 문명을 밝히다. 석기시대, 철기시대, 산업혁명시대, 대량 생산 소비시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서 붙어서는 수십 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달달이 틀려지고 있죠. 안 넘어가보네요. 에너지 과거와 문명을 합니다. 지금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50년 전에 전기 발명을 했죠. 전기기관차 발명을 이 속도가 이렇게 빨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87년에 건천궁에 전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최초 전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가람 시대가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역할과 문제점, 지금 자원이 앞으로 고갈될 것이고 생산 제한의 우려도 있고 온실가스 증가에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 이야기다. 해당 석유 소비량이 23.6배입니다. 노예 174명이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러기 위해서 시골 모임살이 3년 7개월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저 같은 사람이 옛날 같은 사람이 없죠. 지금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가 여기 가서 1차 72년 80년 전두환 시절 때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에너지가 쌌습니다. 지금 60불을 앞으로 상위 2020년 업종별로 해서 이렇게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무관심병 환자 국가에서 치료센터 설립 요망이라고 써놨. 지금 30% 절감 감축이죠. 탈퇴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탄소 2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년 동안에 영하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과 100년 사이 안에 이렇게 발전 속도가 들어갔습니다. 전 지구가 0.75 상승합니다만 한반도는 우리나라는 1.8도에 상승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그만큼 낭비하고 소비했다는 근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평균 온도, 이제는 뭐 15도가 되어버렸죠. 빙하기는 0도 미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탄소 농도, ppm 앞으로 250 넘어서는 안 있어요. 마무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증가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이런 위험성이 많게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고 이렇게 녹색 성장 상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잘 돼야 됩니다. 거버넌스 강조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2년 전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잘 되어 수가 몇백 명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린 누드럴 때 이런 것들도 접목해서 한번 다음에 10분이라도 한번 검토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AI 그린 누드 추진. 그래서 강주시가 이렇게 중립도시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해서 88.2기가 해상 긍정적으로 누드 투어가 잘 되어서 우리 탄소 중립을 이루고 우리 인간이 영원히 탄산가스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나 모든 것이 다 예방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상 풍력을 해서 이렇게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면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해상도 지금 서해안이 20m, 수심이 30m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 갖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이만 다음 기회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